이 옛날 고구려 땅 평양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라와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라로서는 거꾸로 그 짝이 없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먼저 김춘추 할 때 얘기했죠. 이게 그 이상 진출할 의지가 없었다. 그러나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발해가 여러 군데 길을 뒀어요. 중국으로 통하는 길,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 그걸 신라도다. 이렇게 말하고. 길을 개척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류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라와 고려와는 무역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서 신라는 발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저쪽에서 거부하는데 우리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랬는데 그때 중국에서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동의 성국이다. 동쪽에 바다 동쪽에 아주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제력. 거기는 원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주 일대는 농토도 많지만 또 산악지대에 가면은 그 뭐 온갖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그 가죽을 수출한다든가. 근데 중국으로는 제일 많이 수출한 게 뭐냐면 솔빈부의 말이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 브라질 수도 그 아래쪽에는 지금도 들판에 그 좋은 말들을 많이 기른답니다. 러시아인들이. 그 말을 수출하기 위해서 길러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아까 발해만을 건너가지고 그쪽으로. 또 일본과 교류를 했어요. 그래 일본에는 사신들이 가면 그 일본과 그때 배가 그렇게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좋은 배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왕래를 했어요. 어떨 때는 뭐 잠깐 몇 년 동안 또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왕래해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발해에서 생산되는 그런 가죽 제품을 많이 일본한테가 팔아먹었다. 일본은 물론 주로 해산 계통의 물건 이런 것들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일대의 발해에서 난 단비 가죽이 일본에 가면은 아주 고가로 귀족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이걸 확보해가지고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새처럼 매일 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컨테이너를 팍 실어가지고 뭐 착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귀족들이 이걸 사가지고 서로 살라고 해요. 사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한 집에 그걸 몇 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새 말로 파티 같은 장소에 나오면은 단비 가죽을 지은 옷을 몇 겹을 끼얹는 거예요. 여름에도 땀을 뿔뿔 흘리면서도 그걸 입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부자다. 원래 자기가 있는 것을 자꾸 뭐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고려의 여성들도 어떤 건지 아세요? 그때는 이 무명 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본이 뭐냐면은 삼배하고 모시인데 모시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모시를 몇 겹을 껴 입어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벌, 두 벌 정도면 시원한데 매끈 이렇게 땀을 뻑뻑 흘리면서 길가에 돌아다녀요. 진짜. 그거 왜 그랬게요? 그것도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부자다. 이렇게 옷이 많다. 이걸 잘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사실 경우가 다르지만 옷 갈아입잖아요. 자꾸 나가면서 자꾸 매일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보면은 멋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과시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들이, 특히 부자들이. 자, 그러니까 해동성국이 이렇게 물건도 팔고 해가지고 그래 일본이 신라와는 계속 의가 나쁘니까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바다를 통해 가지고 저리 건너간다. 아까 말한 그 중국과의 당나라와의 무역로 그리 건너가요 이제. 길 더 우회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통로가 있으니 그래서 이를테면 장안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서안, 시안이라 하는 곳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 당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정이 국제 이제 신라와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때는 일본과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럴 적에 이제 당나라가 주변 국가를 회유하는 방법은 빈공과라는 게 있어요. 빈공과는
외국 사람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여가지고 이제 벼슬을 주는 거예요. 실제 벼슬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최치원도 저 빈곤과 1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벼슬까지 하다가 돌아왔죠. 외국 사람 벼슬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발해 일본, 신라만이 아니고 저쪽 티베트 뭐 저쪽 여러 나라에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게 우리가 이건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 시험에 합격률이 많고 1등을 하고 그런 것이 누구냐? 신라예요. 신라가 압도적으로 가령 신라에서 10명이 합격한다. 그럼 저 티베트 뭐 이런 쪽 한둘씩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학문의 나라, 문화의 나라 이렇게 이제 특별 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발해가 한참 경제력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인재 양성도 있어가지고 아니 발해가 착 야금야금 먹어들었더니 1등도 하고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신라가 막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한테 감히 맞서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최치원이가 글을 썼어요. 거기다 최치원이 글을 쓴다 하니까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저 사람들 형편없는 자식들이다. 조그마한 영주라는 사망기 때문에 반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저렇게 만들고 했지만은 저 아주 기분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아예 빼버려라. 또 문제는 이제 사신을 접합니다. 당나라 황제가. 그러면 일본도 가고 뭐 티베트 가고 다 가는데 제일 윗자리를 누가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열이. 그러냐 신라가 거의 독점했어요. 그 자리를 제일 윗자리를. 그다음에 일본이 뭐 그 뒤에라든지 뭐 이렇게 티베트 또 해야 하는 거. 근데 발해를 또 때로는 또 제일 윗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질투심이 나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항의를 하게 가지고 이것은 이제 정식으로 전쟁은 벌리지 않았지만은 이런 걸 놓고 발해와 신라는 서로 긴장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발해는 저 거대한 땅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인구 밀도야 남쪽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그러나